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오늘은 화개살, 천살, 월살, 반한살 하겠습니다. 빠르고 쉽게 집약해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앞 글자들을 따서 화천, 월반으로 외우시면 편하실 거예요. 화천에 월반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외우시는 거죠. 화천! 강원도에 있잖아요. 화천에 똑똑한 사람이 많아서 학년을 막 뛰어넘는 거죠. 진짜로? 그건 저도 모르죠. 근데 많을 것 같아요. 아니야, 많아. 화천에 월반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렇게 외우시면 왜 좋으냐? 하나라도 덜 외우시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계절의 순서로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개살, 천살, 월살, 반한살 이 계절의 순환을 순리대로 따라가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여러분들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어미새라고? 자, 화천 월반, 화천에 월반하는 사람이 많다는데 진짜 많은지 한번 가볼까요? 화천 월반, 렛츠고. 계절의 순서대로 토를 보겠습니다. 사면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두었고요. 각각의 토는 각 계절의 간절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는 봄의 땅이고 여름으로 가는 간절기고요. 미는 여름의 땅이고 가을로 가는 간절기. 술은 가을의 땅이고 겨울로 가는 간절기. 축은 겨울의 땅이고 봄으로 가는 간절기입니다.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환을 하는 거죠. 아이 진짜. 지는 봄의 땅이고요. 계절로 보면 4월이고요. 봄과 여름의 환절기이기도 합니다. 성장판이 다칠랑 말랑 그 청년의 기운이 있죠. 아직 패기가 넘치고요. 진토는 지지동물로는 용이잖아요. 비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상이 높으니까 진토는 터지면 크게 터지고 아니면 고꾸라질 수도 있겠죠. 호불호가 있습니다. 진토 시간으로 보면 7시 30분에서 9시 30분이에요. 출근 전에 이 러시 아워죠. 얼마나 활기차겠어요. 피곤해 좀 찌들지만 그래도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가 터지는 그런 시작되는 시기이고 또 글자입니다. 미는 여름의 땅이에요. 계절로는 7월, 여름과 가을의 환절기죠. 사회의 쓴맛도 아닌 완연한, 건강한 그런 청년의 기운이고요. 그래서 무조건 덤비지는 않습니다. 동물은 양이에요. 하얀 그 털복숭이 양이 아니고 큰 뿔이 달린 사냥이죠.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들이받는 거예요. 어느 면에서는 정적인 면도 있어요. 시간으로는 13시 30분부터 15시 30분이에요. 가장 뜨거울 때죠. 미는 아닐 미자를 써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퇴근도 아직 한참 남았고 그래서 누구는 열심히 일하기도 하고 누구는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기도 하고요. 가을의 열매로 봐도 열매가 아직 안 익었죠. 그래서 좀 어중간해요. 미토는 이런 양가적인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술은 가을의 땅이고요. 계절로는 10월, 가을과 겨울의 환절기입니다. 봄, 여름처럼 뻗어나가는 에너지는 약하지만 그러나 곡간이 채워진 사람으로 보면 중장년의 기운 같은 거예요. 갖춰진 사람들이죠. 실속이 있어요. 동물로는 개입니다. 책임감이 강해요. 시간으로는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이고요. 잠자리 들기 전에 마지막 운동 에너지예요. 마무리 짓기 위한 시간이기도 하고요. 술시에 해가 떨어지니까 불을 켜잖아요. 뭔가 집약된 곳으로 모이기 시작하고 또 집중을 요하는 일에 아주 잘 맞습니다. 주업이 아닌 다른 일을 하고 있기도 해요. 개인의 역량을 추구하는 시기이고 시간이고 글자입니다. 축은 겨울의 땅이고요. 계절로는 1월, 겨울과 봄의 환절기입니다. 겨울잠 자는 동물들도 아직 안 깼어요. 너무 춥기 때문이죠. 시간으로는 새벽 1시 30분에서 3시 30분이에요. 자는 시간이면서 또 달리 보면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하죠. 여전히 깜깜하고 안 보이고 움직이는 에너지는 약하고 또 이불에 막 들어가고 싶고 그러면서도 그 아래의 근저가 아주 꿈틀꿈틀 되는 거죠. 축토는 완성하는 시기는 아니에요. 다가오는 봄을 위한 응집력의 시간이에요. 기초공사기도 하고요. 기초공사는 지루하고 결과가 좀 너무 멀어 보이고 아직 누군가는 자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깨어 있다면
완벽한 나만의 공간이잖아요.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술, 종교, 뭐 발명 모두 성과가 좋은 그런 시기이고 글자입니다. 자, 진미술축의 대강의 특징을 봤습니다. 화천월반은요, 무조건 어디서 출발하든 계절의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여름에서 출발하면 여름, 가을, 겨울, 봄이 될 것이고, 겨울에서 출발하면 겨울, 봄, 여름, 가을이 되는 거죠. 진토부터 출발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미술축이 되겠죠? 미토부터 화천월반이면 미술축진이 되고요. 술토부터 화천월반 계절의 순환으로 보면 술축진미가 되고요. 축토로 화천월반을 보면 계절의 순환으로 축진미술이 됩니다. 이 계절의 순서를 기억하시는 거죠. 이제 신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화개살부터 볼게요. 화개살은 무조건 삼합의 고지를 말하는 거예요. 일지 기준하고요. 그리고 삼합을 꺼내 볼게요. 화개살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무조건 삼합의 고지가 화개살입니다. 일지가 인호술인 사주는 무조건 술토가 화개살이고요. 일지가 신자진인 사주는 무조건 진토가 화개살입니다. 일지가 사유축인 사주는 무조건 축토가 화개살이고요. 일지가 해묘미인 사주는 무조건 미토가 화개살이에요. 화개를 알았다면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무조건 화개부터 계절의 순서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삼합으로 볼 때 일지가 신자진이면 화개가 진토죠. 화개가 진토이면 진미술축이 되는 거예요. 화천월반, 화개살, 천살, 월살, 반한살, 진토, 화개, 미토, 천살, 술토, 월살, 축토, 반한살이 되는 거죠. 미토는 일지가 삼합 해묘미인 것이고요. 그럼 화개살이 미토가 되겠죠. 미토부터 출발하면 계절의 순환으로 화천 월반이 미술 축진이에요. 미토 화개, 술토 천살, 축토 월살, 진토 반환입니다. 일지 삼합이 인호술이면 술토가 화개살이 되고요. 술토 화개는 가을부터 출발하죠. 화천 월반이 술축 진미가 되는 거예요. 술토 화개, 축토 천살, 진토 월살, 미토 반환살이죠. 일지 삼합 사유축으로 보면요. 고지 축토가 화개이고 그럼 축토 화개는 겨울부터 순환하니까 축진 미술이 되는 거죠. 축토 화개, 진토 천살, 미토 월살, 술토 반한살입니다. 외울 필요가 없어요. 계절의 순서로 화천에 월반이 많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화천에 월반이 많은데 이 화개살, 천살, 월살, 반한살이 무슨 뜻이냔 말이에요. 사행시로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행시로 보자고요. 화개살, 화려함을 갑자기 덮어요. 천살, 천재지변. 월살, 달 월자잖아요. 달빛 아래 걷는 거죠. 달빛 아래 걸어요. 반한살, 반드시 잘 돼요. 이제 파고 들어보죠. 다시 화개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개살, 화려할 화에 덮을 개입니다. 화려함을 덮네? 심지어 갑자기 덮어요. 그래서 나쁘냐?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화개는 형충이 올 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고 어떻게 하면 나쁠까? 이것을 보는 방법은 계고입고인데 화개살과 관련한 임묘와 또 계고입고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고요. 여튼 형충이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화개살이 시기적으로 들어오면 그 무엇이든 일단 수비적 자세입니다. 방어적으로. 도전을 할 때도 갑자기 이 덮일 때를 대비해서 수비적 태세를 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공격수라도 수비형 공격수인 거예요. 화개는 마치 열린 맨홀 뚜껑과도 같습니다. 갑자기 걷다가 훅 꺼질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자진해서 들어가기도 하죠. 고립을 자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화개, 화려함을 덮는다라는 건 덮거나 말거나 일단 화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개살을 일지로 둔 분들은 외형적으로 매력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재능도 많고 똑똑한 분들도 많죠. 화기를 가진 분들이 밝고 사회성 좋은 분들도 아주 많아요. 그러나 내면까지 아주 밝으냐 그건 아니죠. 갑자기 덮이고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내적 기운이 강하겠죠. 내적 기운은 혼자라는 고립의 성향이란 말이에요. 알고 보면 내적 자아에 몰입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화계의 면면들이 모여서 자기만의 생각, 문화, 예술 등의 성과가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화개살은 12운성으로는 묘라고 하는데요. 뭐든 땅 속에 넣는 거죠. 덮이고 묻히는 거예요. 해서 화개살 운에는 새로운 것보다 마무리 짓는 것이 좋고요. 새로운 것을 하셔도 자꾸 드러내기보다는 내실이 중요합니다. 만약 화개운에 내가 잘 풀렸어. 그것은 새로운 것에서 풀렸다라기보다는 묻혀져 있던 것에서, 오래 묵혀진 곳에서 실마리가 풀릴 여지가 높죠. 그러므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유리하고요. 현상 유지하시고 후방에서 관망하는 자세가 제일 좋습니다. 화개가 만약 자신에게 흉신이라면 좀 갑자기 망하고 갑자기 확 꺼지는 불운을 겪을 수도 있거든요. 자, 진술 충미로 화개살을 나눠 볼게요. 진토가 화개는 일지 신자진인 분들이죠. 진토 화개면 겸손하셔야 돼요. 수동적으로 보이지만 내 스타일로 해버리죠. 진토 화개가 충돌한다, 형충이 막 온다 이러면 일단 이 시기는 멈춰야 됩니다. 진토는 내가 꽂힌 대로 할 수가 있어서 여튼 멈춰야 돼요. 멈추고 다시 천천히 출발하셔야죠. 화개 진토는 급발진이 잘 드러나요. 술토가 화개면 일지 인호술인 분들이고요. 술토 화개일 때는 뭔가 일이 막히면 자진해서 자꾸 먼저 들어가려고 해요. 아직 안 끝났는데 나 들어갈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술토는 도리어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버티는 것이 좋습니다. 버티었을 때 광명도 있고 어떤 성과도 들어올 수 있죠. 축토가 화개살이면 일지 사유축이고요. 축토는 축토의 시간 자체가 화개에 적응하는 글자예요. 이 축토 화개는 좀 더 노련할 수가 있죠. 그러나 노련하다고 괜찮은 게 아니에요. 축토 자체가 껌껌하고 온도가 떨어지는 시기잖아요. 더 암흑이 될 수도 있겠네 하셔야 돼요. 해서 축토 화개로 오면 좀 더 자신의 안전, 안위, 또 내실이 먼저입니다. 미토, 일지, 해묘미 분들이고요. 미토가 화개살이면 아직이란 얘기예요. 이때 뭐 갑자기 쇼부를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지나가셔야 되는 거죠. 미완성의 결과를 얻기 싫으시다면 여튼 지나가셔야 됩니다. 화천, 월반, 천의 전살입니다. 천재지변이죠.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닌 시기예요. 천살은 12운성으로 양이에요. 제가 늘 말하죠. 양은 양육, 복양, 부양이에요. 내가 양을 해야 할 수도 있고 타인이 나를 양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 타인이 누구예요? 하늘이에요. 내가 우산장수인데 일기예보는 하늘이 쨍하대. 아하, 오늘 공쳤구나 하는 순간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할까요? 꾸준히 하고 있는 준비 자세. 갑자기 오는 운기에 허둥지둥하기보다는 꾸준히 하고 있는 자가 이기는 게임이죠. 그래서 천살은 갑자기 방향을 트는 건 안 돼요. 천살의 방향을 바꾸고 새롭게 하고 이건 굉장히 눈 가리고 달리기 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익고 몸에 익고 손에 익은 일을 꾸준히 하셔야 타이밍이 잘 풀리겠죠. 특히 천살이 십성으로 재성, 관성일 때 더더욱 좀 더 잘 풀리고요. 천살, 진술, 충미, 삼합으로 봐야 됩니다. 삼합을 기준으로 일지가 사유축일 때 진토가 천살이고요. 일지가 해묘미일 때 술토가 천살, 일지가 인호술일 때 축토가 천살, 일지가 신자진일 때 미토가 천살이 되죠. 천살, 진술, 충미는 모두 같아요. 천살은 내가 받으면 반드시 내어주는 것이 생겨요. 일단 뭐든 하나는 내어줘야 되는 거죠. 건강이든 돈이든 명예든 뭐 사람이든 받는 게 생기지만 그만큼 리스크로 오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살 시기는 하던 거 꾸준히 하는 게 좋습니다. 주면 좋은데 생기면 좋은데 뭐 안 줘도 또 안 생겨도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하던 거 하고 있던 것을 밀고 가시는 게 최고예요. 욕심을 부리면 잃는 게 생긴다니까요. 화천 월반의 월, 월살 보겠습니다. 월, 달 월자죠. 달빛 아래에서 걸어가네요. 월살이라는 의미 자체가 환경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서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더 달빛에 의존해 가는 거죠. 어둡다라는 것은 좀 쫄리잖아요. 두려움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화개살과 달리 막 갑자기 덮이거나 묻히거나 땅으로 꺼지거나 그렇진 않아요. 주변이 그저 껌껌할
뿐이에요. 몸이 묶이거나 어떤 일이 갑자기 안 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갑자기 확 꼬이는 건 아닌데 그런데 좀 서서히 꼬일 수는 있겠죠. 가랑비 옷 젖는다 하잖아요.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좀 표현이 과격한가요? 그럼에도 월살은 하기 나름이에요. 왜? 살금살금 조심조심 가면 되거든요. 가면 또 가지거든요. 그러므로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살금살금 가셔야죠. 이럴 때는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는 주변의 도움도 좀 받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월살은 12운성 관대의 기운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금살금 꾸준히 가다 보니까 어둠에 익숙해졌네? 내가 달빛에 도움을 받아서 가고 있네? 이럴 때는 3호 관대 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월살이 시어문이 괜찮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월살은 밤의 기운이니까 센치멘탈하죠. 고독이 담보되어 있어요. 이럴 때 월살 행운에 월살도 화기살과 마찬가지로 문화, 예술, 종교, 독창성이 드러나는데요. 그러나 월살이 화기살과 다른 점은 주변과의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화기살은 겉으로는 소통되지만 되는 척 불통해요. 월살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통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월살은 화기와 차이점이 있죠. 월살의 진술 충미로 보겠습니다. 월살의 전체적인 특징은 위에 이러하다라는 것이고요. 세부적으로 진술 충미로 나눠 보니 조금씩 결이 다르다라는 거죠. 경중이 있습니다. 월살 진토는 일지 인호술인 분들이에요. 월살은 쉬워요. 화개살로 충하는 글자예요. 진술 충이잖아요. 자, 인호술 일지인 분들에게 진토 월살은 어떤 기운일까요? 진토가 월살이면 자기 과시가 아무래도 들어가요. 자기 과시형이에요. 왁자지껄 지나가죠. 동네가 다 알도록 실시간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타입입니다. 월살 술토는 일지 신자진인 분들이고요. 삼합 신자진이 일지로 올 때 술토가 월살이 되고요. 또한 신자진, 삼합, 고진, 진토와 충하는 글자가 술토잖아요. 이렇게 보셔도 되시고요. 술토가 월살이면 진토 월살처럼 뭐 과시가 실시간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무게감이 있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죠. 차로 보면 엔진 소리가 아주 조용한 세단 같은 그런 무게감이 있습니다. 월살 축토는 일지 해묘미 분들이고요. 삼합 해묘미가 일지로 올 때 축토가 월살이 됩니다. 미토와 축토는 충하잖아요. 충미충으로 월살을 외우시면 되겠죠. 축토가 월살이면 달빛 아래 우직히 가고 있어요. 축토는 달빛, 밤에 강하죠. 한 걸음 한 걸음 쉬지 않고 가요. 또는 버스 타고 가고 있어서 잘 안 보이기도 해요. 드러나지 않지만 실리를 추구한다라는 거예요. 반사 이익이 있습니다. 월살 미토는 일지 사유축 분들이에요. 역시 월살은 충미충으로 오죠. 미토가 월살이면 막 가다가 갑자기 멈춰요. 가만히 있어요. 또 그리고 막 가요. 가만히 또 있어요. 가려면 가고 아니면 말고 좀 어중간할 수도 있고 또는 그 형태가 극단적으로 막 몰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꾸준함은 좀 약할 수 있죠. 반한살 보겠습니다. 반한살은 반은 움켜질 반이고 안은 말 안장이에요. 말 안장을 움켜진다라는 거예요. 말 안장에 올라가는 거죠. 좋은 길신이에요. 반한의 행운이 오면 나와 일지가 형충이고 또 공망이고 뭐 그래도 먹을 게 조금이라도 생기죠. 이 먹을 것이라는 건 진짜 먹는 게 아니라 이득 소득이겠죠. 말 안장에 올라간 건 내 두 발로 힘겹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편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수월하게 가는 거죠. 진술 충미로 또 보겠습니다. 반한 진토는 일지 해묘미인 분들이고요. 반한살 술토는 일지 사유축인 분들이고 반한 축토는 일지 신자진 그리고 반한살 미토는 일지 인호술인 분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반한은 12운성으로는 쇠 기운이에요. 안정적이죠. 그런데 살짝 꺾였어요. 살짝 보수적인 감도 없잖아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반한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시기든 방향이든 활용을 하셔야죠. 활용 가능합니다. 명예든 재물이든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기대해 보실만 하죠. 화천 월반 방향으로도 보겠습니다. 방향은 주된 살고 있는 또는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공간을 기준하고요. 보편적으로는 내가 살고 있는 현 거주지를 기준합니다.
진술충리가 화천, 월반 어디인지는 찾아봐야겠죠. 그러나 그 방향은 한결같이 진술충리는 똑같습니다. 진토는 현 거주지 기준에서 동남향, 시계 방향으로는 5시 방향이고요. 술토는 현 거주지 기준에서 북서 10시 방향이고 축토는 현 거주지 기준에서 동북 1시 방향이고요. 미토는 현 거주지 기준에서 남서 7시 방향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술토 방향은 좀 짚고 가겠습니다. 술토 방향, 10시 방향은 천문이라고 해서요. 술해를 천문의 방향이라고 하잖아요. 주역 8규에 나오고요. 주역에서는 이 방향을 집안의 가장 높은 사람, 가장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이 방향에 서열이 가장 아래인 막내를 주면 하극상이 모질게 옵니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 술토 방향은 금의 방향이에요. 천문이고 금의 방향이라서 불을 두는 것은 극히 조심하셔야 돼요. 북서향에 화구를 두면 안 됩니다. 부엌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집안이 안 풀려요. 그래서 불을 쓰는 음식점도 북서향은 아무리 이 반환의 방향이라도 조심하셔야 되세요. 내가 가장이고 명의자이고 대표일 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배치하고요. 이 화천 월반의 방향으로 볼 때 어디든 대입할 수가 있겠죠. 이사, 이직, 학교, 방 배치, 또 금고, 병원 모두 가능합니다. 자, 가장 무난한 방향은 어디일까요? 반환살 방향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도 있지만 이 반환의 방향, 여튼 안정권이고 여튼 먹을 게 생기는 방향입니다. 그럼 화계 방향은 어떨까요? 화려함이 갑자기 덮여진다고 했어요. 갑작스러운 투자, 갑작스러운 이사, 갑작스러운 창업 방향으로 맞을까요? 안 맞죠. 나중에 잘 된다 할지라도 일단 화계의 시기는 묶이는 거예요. 갑자기 묶이는 거죠. 확 고립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주 전체로 볼 때 나에게 화계 글자가 불리하다. 그러면 화계살 방향은 조심하셔야죠. 천살 방향. 하나 내줘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안 될 수가 있고요. 나 자신으로 보면 이건 잘 되고 이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복불복이죠. 월살 방향. 너무 껌껌해서 눈앞에 돌뿌리도 안 보일 수가 있어요. 물론 가고자 하는 이 월살 방향이 껌껌해도 그래도 이 방향으로 내가 너무 많이 다녔고 너무 익숙하고 훤하다, 너무 잘한다. 뭐 그러면 가도 괜찮겠죠. 그러나 혹여라도 초행길이고 처음이고 잘 모르겠고 눈도 침침하고 뭘 해야 될지 플랜도 없고 그럼 가시면 안 되죠. 잘 되는 것 같아도 껌껌해서 놓치는 게 아주 많아지고요. 갑자기는 아니지만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 화천 월반의 방향은요, 구글 맵이든 네이버 맵이든 지도를 펴놓고 나의 주 거주지를 기준으로 방향을 보시면 됩니다. 나침판도 가능하죠. 특히 집안의 구조는 나침판으로 켜놓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나침판은 어디서 봐야 되나요? 집안 어디서 보셔도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방향은 집에 앉은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앉은 자리가 남향이니 북향이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1미터라도 내 집에서 내 사무실에서 옮겨갈 때 적용하는 방향을 말하고요. 당연히 집안의 구조를 볼 때도 가능하겠죠. 자,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요. 혹시라도 댓글로 내 사주는 어디로 가야 되나요?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만약에 나 잘 모르겠는데 헷갈려 이러실 때는 일단 물론 절대값은 아니지만 한 6, 70%는 화계 월살 방향을 피하시면 되세요. 설령 내가 결과적으로 그 방향으로 잘 됐다 할지라도 고난이 꼭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와 벌써 화계 월살 방향으로 제가 와버렸어요. 어떡하죠 선생님? 자자자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십시오. 사주에 내 눈을 바라봐 너는 건강해지고 이런 건 없어요. 목요일 사주는 이렇게 말하죠.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제부터 타이트하게 수성하십시오라고요.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연연하시면 안 돼요. 선택에 책임지고 지금부터 잘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이제부터 더 대비하고 더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공격적인 거, 막연한 거, 잘 모르겠는 거, 뭐 기분에 잘 될 것 같은 거, 느낌이 좋아? 이런 게 제일 조심해야죠. 너만 가르쳐 줄게. 너가 마지막이야. 와, 이것도 세상 조심해야 되는 멘트예요.
또한 일정 부분 데미지도 내가 안고 가겠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나는 손해를 전혀 보지 않겠다 이런 건 없어요. 이만큼 손해보다는 요만큼 손해가 좀 낫다. 응? 마인드 전환이 필요하시죠. 더 꼼꼼히, 더 치밀히, 더 경계의 자세로 그러면서도 긍정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됩니다. 화천 월반 알아보았습니다. 화개살, 천살, 월살, 반한살이에요. 다음 시간은 계고, 입고에 대해서 해볼까요? 그래요. 해보죠. 진술충미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알아놓으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목요일 사주, 저는 김목산입니다. 다음 시간 뵐게요. 뿅!